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번 차근히 읽어보면서 같이 풀어나가 볼게요. 현재 갑국의 의회는 5개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대요.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하고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 중 한 명에게만 투표한대요. 그리고 선거구별 선출 의원 수는 같대요. 갑국은 현재 선거구 수를 유지하되 현행 선거구제인 가를 나로 변경하고자 한대요. 이 경우 가에서는 갑국에서 한 정당이 지역구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었는데 나에서는 가능하대요. 가에서는 안 되고 나에서는 되는 거. 바로 가는 중대선거구제, 나는 소선거구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더불어 선거구제 변경과 함께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들이 선거구 전체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바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비례대표 10자리를 추가하려고 한대요. 이와 같이 갑국이 선거제도를 변경하면 의회 전체 의석수는 변경 전 의석수의 1.5배가 된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변경 전이 있고 변경을 하는데 변경 전에 어떤 가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가 나로 변경하고 10석을 추가하면 이거는 가의 1.5배가 된대요. 그래서 가나에 들어갈 숫자를 고르는 건데 지금 가가 중대선거구제, 나가 소선거구제라는 게 바로 과반수를 되냐 안 되냐에서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럼 소선거구제라면 선거구가 5개니까 나에 들어갈 숫자는 5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변경 후에 총 국회의원 수는 15명이 돼요. 그러면 15명은 가에 있었던 숫자의 1.5배니까 가는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참 유도하는 게 어렵고 이 문제가 약간 애매하게 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놓고 풀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경 전의 중선거구제에서는 가에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선거구 1에서 2등까지 당선이 되니까 AB당이 당선이 됐어요. 선거구 2에서는 또 AB당, 선거구 3에서는 AC당, 선거구 4에서는 40, 28이니까 BC당, 선거구 5에서는 AB당이 당선이 됐네요. 그럼 변경 전 가에서는 A당이 총 4명, B당이 4명, C당이 2명, D당이 0명 당선됐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럼 변경 후에는 어떻게 돼요? 변경 후에는 1등만 이제 당선되잖아요. 그럼 1등만 당선되면 여기서는 B당, 여기서는 B당, 여기서는 A당, 여기서는 다시 B당, 여기서는 A당이 당선되죠. 그럼 변경 후에는 A당은 지역구 2명, B당이 지역구 3명이 당선되죠. 그런데 여기에 비례대표 10석이 추가되는데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분받을지를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례대표 10명을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 각 정당별 득표율을 계산을 해야겠죠. 각 정당별 득표율은 각 선거구의 득표율의 평균을 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럼 A당의 평균은 30 더하기 30 더하기 40 더하기 25 더하기 75를 해서 5로 나눈 숫자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총 이게 200이니까 200을 5로 나누면 40%가 되죠. 그럼 B당은 어떻게 될까요? 더하면 150이니까 150을 5로 나누면 B당은 30%가 되네요. C당의 경우에는 40, 65에 35를 더하면 100이니까 100을 5로 나누면 20%네요. 나머지 D당이 바로 10%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이렇게 비율에 곱해주면 변경 후에 A당은 비례대표 4석, 3석, C당이 2석, D당이 1석 가져가게 되네요.
그러면 총 의원수는 변경후에 A당이 6명, B당이 6명, C당이 2명, D당이 1명이 되는 구조가 돼요. 이렇게 놓고 이제 보기를 보면요. 1번.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하며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다. 반대로 써있죠. 소선거구제에서 오히려 사표가 많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1등 이하표가 다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2번. 나는 가와 달리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도 반대로 써 있어요. 선거구 내에서 표의 가치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중대선거구제에서 차이가 나게 되죠. 왜? 2등까지 당선이 되니까 2등을 찍은 30명의 표의 가치와 1등을 찍은 35명의 표의 가치가 동일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중대선거구제에서. 이건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3번. 구대선거 결과라는 건 개정 전이죠. 이걸 바꾸기 전에 B당은 과대대표, C당은 과소대표 되었다. 개정 전에를 한번 볼까요? A당은 지금 국회의원이 10명이었죠. 개정 전에는. 총 40% 득표했는데 4명을 가져갔어요. 그럼 적정이죠. B당은 30% 득표했는데 4명 가져갔어요. 바로 과대대표 됐죠. C당은 20%인데 2자리 가져갔어요. 적정이네요. D당은 10% 득표했는데 못 가져갔어요. 과소대표 됐네요. 그러면 B당이 과대대표된 건 맞지만 C당이 과소대표된 건 아니죠. 적정대표됐죠, C당.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갑국이 도입하고자 하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지만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비례대표 배분을 지금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하기로 했죠. 그러면 만약에 유권자가 이 정당이 공천하지 않은 후보를 뽑고 싶어도 자기가 무소속 후보를 뽑은 표는 비례대표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럼 그게 바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비례대표라는 것 자체가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면이 있어요. 왜? 유권자가 비례대표를 직접 뽑아야 되는데 지금 직접 뽑지 않고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지금 뽑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지금 위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5번을 볼게요. 선거제도 변경안을 적용하면 A당과 B당의 의석은 동석이 된다. 아까 계산한 결과 동석이 됐죠? 6석으로.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